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2022-23 시즌 잉글랜드 구단우는 역대 두 번째로 프리미어리그와 FA컵,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하면서 트래블이라는 위협을 올린 맨체스터 시티가 귄도안을 중심으로 핵심 선수들의 이적 루머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맨시티는 귄도안의 대체자로 첼시 미드필더 코바치치 영입에 근접한 데 이어서 그바르디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적 시장에서 이전과는 달리 다소 조용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맨시티인데요. 맨시티의 현재까지의 이적 현황과 전망들을 이번 기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귄도안이 6월 15일자로 맨시티와의 계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6월 19일 스페인 방송국이죠. 엘 치링기토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인터뷰로 이제 귄도안이 바르셀로나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난 바르셀로나가 귄도안을 좋아하고 또 차비가 여러 차례 전화한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도 그를 지키는 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난 그가 우리와 함께 남길 희망한다. 만약 바르셀로나가 그를 영입한다면 그들은 위대하면서도 환상적인 선수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콜롬비아하고의 평가전을 앞두고 미넨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귄도안이 바르셀로나 이적설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거기에 대해서 바르셀로나는 아름다운 도시이다라고 하면서 즉답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단장인 알레마니가 미넨 공항에서 포착이 됐고요. 독일에서 상당히 공신력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 파트릭 베르거와 캐리하우 두 기자가 이제 동시 보도로 귄도안의 바르셀로나 이적이 확정됐다. 이미 독일에서 메디컬 테스트까지 받았다. 귄도안은 바르셀로나 단장 마테오 알레마니와 미넨 공항에서 잠깐 전에 만났고 모든 계약이 마무리가 됐다. 2년 기본 계약에 1년 옵션이라고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실제 그 보도가 나왔던 게 맨시티는 귄도안한테 1년 계약을 제시했고 아스널은 2년 계약을 제시했다라고 했고 바르셀로나는 3년 계약을 제시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2년 플러스 1년 옵션으로 이제 나온 걸로 보입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바르셀로나가 귄도안과 계약에 합의했다라고 속보가 올라온 겁니다. 당연히 이제 알레마니 단장이 바르셀로나 공항으로 돌아오니까 스페인 기자들이 대거 몰려들었죠. 그래서 이제 막 질문들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 이제 알레마니 단장은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클럽은 당신들에게 알려야 할 것을 알려줄 것이다. 즉 귄도안과 계약을 했다는 거에 대한 즉답은 피하면서 이적 시장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제 막 시작이 됐다.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인 즉슨 귄도안 영입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를 애둘러 표현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귄도안 영입을 긍정했다라고 현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귄도안을 시작으로 맨시티 선수들의 엑소더스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는 보도들이 현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경우는 파리 생제르맹과 또 이제 사우디 구단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리아드 마레즈도 사우디 구단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귄도안은 바르셀로나 이적이 거의 확정적이고요. 칸셀루와 라포르트 같은 경우는 선수도 떠나고 싶어하고 구단도 판매 의사가 있는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일 워커는 바이에른 뮌헨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디 애슬레틱의 샘리 기자가 맨시티가 진지하게 노리는 선수는 코바치치와 그바르디올 이 두 명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귄도안은 계약 만료이고 베실바는 계속 떠나고 싶어하며 실제 베실바는 예전부터도 바르셀로나도 가려고 했었고 지금 파리 생제르맹도 가고 싶어하고 잉글랜드 생활에 불만이 많다라고 하죠. 맨시티 자체가 싫다거나 과르디올라 감독이 싫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잉글랜드 문화
그 잉글랜드 생활, 이게 싫기 때문에 계속 떠나려고 하고 싶어 했고, 하지만 그동안 계속 맨시티가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계약 만료까지 2025년인 거고요. 라포르트는 떠날 것 같고, 마레즈는 사우디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워커는 바이에른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 시점에서 맨시티의 영입 대상은 코바치치와 그바르디올밖에 없다. 다만 균도안이 떠난다면 추가적으로 데클란 라이스 영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라비아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코바치치는 영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실제 영입을 했고요. 그바르디올은 까다로운데 만약 실패한다면 파우토레스를 다시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실바와 마레즈가 떠나면 파우사 윙 영입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파우사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이강인 선수 맨시티 이적설과 관련해서 나왔을 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개념이죠. 템포 조절이 가능한 플레이메이커형 윙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건 분명한 건 현 시점에서 맨시티가 원하는 건 코바치치와 그바르디올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스카이 스포츠에서 맨시티가 첼시 미드필더 코바치치 영입에 합의를 봤다라고 속보를 냈습니다. 이적료는 2,500만 파운드 플러스 500만 파운드의 옵션이 있기 때문에 총액은 3,000만 파운드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맨시티는 다음 타겟인 그바르디올 영입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적료인데요. 빌트지에서 이제 이 보도가 나온 게 어떤 거냐면요. 다음 주에는 뜨거울 것이다. 1억 유로 포커가 다가온다. 펩은 그바르디올을 원한다. 1억 유로면 하나로 약 1,400억이죠. 역대 센터백 최고 이적료가 메가이어가 기록했던 8,700만 유로입니다. 센터백이 아닌 수비수 전체 포지션을 놓고 보더라도 역대 최고액이 8,700만 유로예요. 근데 그바르디올이 아무리 재능 있고 유망하고 현재 실력도 충분한 선수라고 하지만은 1억 유로를 센터백한테 지르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도 싸게 팔 이유가 없는데요. 왜냐면요, 라이프치히는 지난해 9월에 그바르디올과 2027년까지 재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바이아웃 조항이 있긴 한데 그 바이아웃 조항 발동도 2024년 여름부터고요. 심지어 바이아웃 금액도 1억 1천만 유로입니다. 즉 1억 1천만 유로보다 떨어지는 금액에 판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바르디올이 물론 맨시티 이적에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라는 보도들까지는 나오긴 했지만은 나 맨시티 제발 보내달라 이러면서 땡깡을 피우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치히 입장에서 그바르디올을 절대 싸게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이탈리아의 상당히 공신력이 높은 기자죠. 다니엘레 롱고 기자가 바이에른이 여전히 김민재 영입에 앞서 있지만 맨시티도 주시하고 있다라고 키스키스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요. 내용을 보면요. 특이한 상황이다. 김민재 에이전트는 처음 맨유와 만났고 지금은 바이에른과 합의를 한 상태이다. 이제는 실제로 오랫동안 김민재를 주시했던 맨시티가 등장했다. 바이에른은 김민재 영입에 진지하고 경쟁팀들 대비 약간의 우위를 점하기 원하고 있다. 결국 최종 결정은 김민재에게 달려있다. 모든 구단들이 바이아웃을 지불할 수 있다. 김민재는 엄청난 주급을 받을 것이고 에이전트에게 달려있다. 그는 최근 맨시티와 협상을 재개했다. 이제 곧 김민재에게 유리한 경매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맨시티가 김민재 선수 영입을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도 예전에 여러 차례 얘기를 드린 바 있었죠. 다만 맨시티의 1순위 센터백은 그바르디올이라고도 얘기했고요. 왜냐면 왼발잡이 센터백을 구하고 있거든요. 라포르트가 떠나는 자리를 그대로 메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김민재보다는 그바르디올 쪽에 더 적극적인 거는 사실인데요. 만약에 근데 이제 그바르디올 영입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면은 그러면 김민재로 선회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문제는 김민재의 바이아웃 조항이 7월 1일 이제 다음 주부터 발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빨리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김민재는 다른 구단, 그러니까 바이에른으로 아마도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롱고 기자가 여기서 모든 구단들이 바이아웃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맨유는 현 시점에서 바이아웃 지불이 불가능합니다. 맨유는 빨리 인수 작업이 끝나야 하죠. 바이에른 전담 기자로 공신력이 매우 높은 스카이 독일의 플레텐버그 기자가 22일 새벽 4시경에
김민재가 바이에른 합류 직전이라고 글을 올린 건데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김민재와 바이에른 측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 중이고 절대적으로 긍정적이다. 바이에른은 앞으로 며칠 안에 거래를 마무리하길 원하고 있다. 바이에른 협상 내용 2028년까지 계약, 바이아웃 조항은 5천만 유로 정도. 나폴리에 지불해야 되는 바이아웃 조항 얘기인 겁니다. 연봉은 1000만에서 1200만 유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맨시티하고 바이에른이 워커의 거치를 놓고 줄다리기 중인데요. 맨시티는 현재 그 워커와 재계약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워커를 재계약하려고 하는 이유는 칸셀루가 팀을 떠나려고 하는 거고, 또 팀 역시도 칸셀루를 이적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워커를 남겨서 리코 루이스와 함께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바이에른도 워커를 계속 영입을 하려고 하고, 실제 플래텐버그 기자가 며칠 전에 첫 미팅이 있었다라고 해요. 바이에른과 워커 에이전트 사이에. 그 전까지는 단순히 그 투엘 감독이 전화를 걸었던 게 전부였다라고 하면서 바이에른은 워커 쪽에다가 2025년까지 2년 계약 플러스 1년 옵션을 제시할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워커까지 떠나게 된다면은 그럼 맨시티는 추가적인 센터백 보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그바르디올과 별개로 김민재 영입에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현 시점에서 맨시티가 희망하는 2023-24 시즌 베스트 11을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는 혼란이 설 걸로 보이고요. 좌우 윙은 그릴리시와 베실바가 남는 거를 맨시티도 기본적으로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더브라이너와 포든도 설 수 있고, 코바치치도 전진 배치될 수 있고, 아니면 추가적인 영입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스톤스와 로드리가 기본적으로 나서고, 또 이제 필립스, 리코 루이스, 또 코바치치가 백업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백스리는 디아스를 중심으로 그바르디올, 아칸지가 설 걸로 보이는 가운데, 또 백업은 아케와 워커스, 그리고 또 스톤스가 내려와서 뛸 수 있겠죠. 그리고 골문은 에데르손 골키퍼 주전에 오르테가가 백업 역할을 수행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라이스를 영입하게 된다면은 스톤스가 아예 센터백으로 내려가서 뛰게 될 가능성도 있죠. 라이스도 영입에 관심은 있다라고 하니까요. 과연 맨시티가 본인들의 1픽인 그바르디올 영입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안 된다면 김민재 선수 영입에 뛰어들게 될지, 그바르디올의 거치에 따라서 김민재의 거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보도라던가 이적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한준TV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